창원 시민 여러분,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근사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이 창원이란 도시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을 만들고 그 중에 기계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이 장소가 이제 광역시를 목표로 할 정도로 이래 크게 세계적 공업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 바로 이 창원 도시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로 이 근사한 나라를 소매치기 하겠다는 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나라를 지킵니다. 지난 3월 10일 탄핵 재판은 그 본질이 탄핵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탄핵 쿠데타, 탄핵 쿠데타, 탄핵 쿠데타를 진압하자. 탄핵 쿠데타를 진압하자.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군사 쿠데타고, 법을 악용하고 헌법을 엉터리로 적용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협박하고 해서 1,500만 여러 분을 포함한 국민들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8명이 몰아낸 이 재판은 탄핵 쿠데타입니다. 절대로 승복할 수가 없죠. 국민저항운동의 시작은 탄핵 쿠데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용감한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이 결정문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항운동을 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읽어보시면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사악한 문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관계가 엉터리예요. 법을 적용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조작이 되고 사실이 편향되게 되고 해서 제가 아는 용감한 기자 한 사람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기자 이름이 우종창 기자인데 얼마 전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미르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차은택이란 자와 서로 의논을 했다는 그 날짜에 최순실이는 어디 있었느냐?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이런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한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납품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회사는 이름도 없다. 그래서 부탁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수의계약을 하고 시험도 하지 않았다라고 결정문에 적혀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반발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유명한 회사고 이미 기아 자동차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고 경쟁 입찰을 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우수해서 납품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사실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결정문을 쓰는데 이런 엉터리 내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문서로 대통령을 몰아내니까 탄핵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탄핵 쿠데타를 진압하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수사받고 있으니까 괴롭겠지만은 반드시 재심을 청구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와 별도로 우리는 이 재판의 부당성, 불법성을 앞으로 계속 제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이 정의가 바로 서는 날, 국민들이 제정신 차리는 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는 그 이후에 이 재판을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무효화. 이 재판을 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단죄받는 그 문서를 결정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결정문은 8명의 무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선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9일 날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이 결정되는 선거입니까? 아까 대회설을 하신 분이 정확하게 오늘날 선거의 의미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의 선택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는 길을 압니까?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냐 억압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번영이냐 파산이냐? 일자리냐 실업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인간답게 살 것이냐 짐승처럼 살 것이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지가 달린 이 선거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대동단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김정은 편을 드는 자를 제외한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열심히 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밀던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김정은을 편들거나 김정은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어찌하였든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여러분들의 대동단결된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는 괴롭지만 질 수가 없습니다. 애국가대로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즐거울 때만 나라 사랑합니까? 괴로울 때 나라 사랑하고 그 나라 사랑은 우리가 든 이 태극기의 힘, 정의, 진실, 자유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합시다.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창원 시민 만세! 창원 시민 만세! 국민 저항 운동 만세! 국민 저항 운동 만세! 감사합니다.